자, 오늘도 저희가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예정입니다. 관세 이후에 또 시장 이야기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최근에 관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관세 카드가 전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글로벌 위험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미국이 왜 이렇게 강하게 또 관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저희가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관세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전체적인 이야기 서사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실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관세를 내렸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게 수출 우회 경로를 하기 위해서 다른 동남아 국가들을 통해서 관세를 좀 없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동안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뭐 메이드 인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에 상표를 붙여서 이렇게 수출 우회를 하게 됩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 미국에게 0% 관세를 제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백악관 무역 고문이었던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에는 이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 제한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전 세계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국에서 제3국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수출 전체적인 우회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점이 이 안전자산으로 여기는 이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도 이 대규모로 시장에서 덤핑되는 상황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의 숨통을 좀 틔워주려고 이번에 90일 관세 유예 카드를 내민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연준에게 보이는 스탠스도 앞으로 금리 정책이 좀 금리 인하 스탠스를 바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이 전체적인 이런 서사를 좀 끌어안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관세 이야기를 정말 안 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관세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 자체를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또 시나리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관련한 내용들 같이 나눠보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미국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무역 카드를 꺼내 들었는지를 좀 짚어봤다면요. 단순히 이제 즉흥적인 정책처럼 보였던 관세 조치들이 사실은 시장의 심리를 흔들고요. 정치적인 레버리지를 만들기 위한 계산된 움직임이었다라는 부분까지도 엿볼 수가 있었죠. 자, 무역 전쟁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폭을 하게 된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라고 보는지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사실 무역 정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그동안 변동성 지수라든지 공포 지수라든지 빅스 지수는 굉장히 많이 살펴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 인덱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한번 살펴보시면 말 그대로 무역 정책이 불확실할 만큼 이 인덱스 수치가 가파르게 치솟는 모양새를 보여주는데 최근만 하더라도 그 인덱스 수치가 25년도에 6,000포인트까지 근접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 가장 드리워진 이 그림자라고 해야 할까요? 이 악재가 무역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관세가 불확실할수록 이 인덱스도 같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2018년도, 19년도에 이 미중 갈등이 정말 심화됐을 때도 이 수치가 2,000포인트였는데 지금은 무려 3배 가까이 올라간 6,000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극심한 무역 정책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투심도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란 걸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실 이게 단순히 수출입 숫자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전문가님이 짚어주셨던 그런 지표들을 보시면은 시장에 얼마나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실 주식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 가상자산 그리고 자산 시장 전반의 심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되게 된다면은 이제 금과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의 수요가
수요가 더 몰리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세워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이 시장 심리 자체가 안전자산 쪽으로 좀 유입이 된다라고 보시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 심리 자체가 굉장히 안전자산으로 가면서 현금 쏠림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좀 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보였는지 방어적인 스탠스를 보였던 시기별로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 정책의 시기별로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초록색 선이 관세 1차 정책입니다. 그때만 해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빨간색 하락 곡선이 시작되는 관세 2차 정책 시점부터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국 측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보복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해주기도 했죠. 시장은 그때부터 굉장히 본격적인 위기 국면에 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재미있는 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 퍼즈라고 잠시 멈추겠다라는 시장의 시그널을 주기도 했었고요. 그때 다시 또 시장의 회복세가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 그리고 정책의 변화가 얼마나 이 투심에 큰 위축을 주고 있는지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굉장히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단순히 수치 이상의 이 심리적인 리스크를 떠안고 이 시장을 맞아줘야 한다는 건데 요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음 장을 한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관련해서 머니마켓 펀드라고 MMF 그래프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금뿐만이 아니라 현금에 대한 현금 쏠림 현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MMF 같은 경우에는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일명 안전자산 투자 펀드 중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바로 이 MMF 채권에 돈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 MMF에 쌓인 자금이 무려 7조 달러까지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MMF 펀드를 보고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수직 상승했던 구간이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었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20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 팬데믹 상태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년도에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그때 파월 의장이 또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일시적이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때 또 시장에 불안 심리가 유입이 되면서 이 MMF 자산 펀드도 굉장히 급격하게 수직 상승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그 똑같이 구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 자금 이동이 굉장히 이 흐름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특히 투자자들은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은 아무래도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언제든 옮길 수 있는 현금화 자산으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관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럼 누적별 관세 수치가 얼마큼 올랐었는지 다음 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별로 미국이 중국에게 부과했던 누적 관세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자, 살펴보시면 제일 아래쪽이 2월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최근에 4월 같은 경우인데 최근 아래가 초기 관세가 10%, 일명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불렀던 시점이 우리가 34%,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려 104%까지 쌓였다가 이제 최근에 펜타닐 관세까지 20%가 추가되면서 125%까지 오르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관세가 오르는 건요, 우리가 뭐 소비자 물가에서 단순히 물가가 오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의 공급망이라든지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중국 쪽에는 많은 미국 기업들의 공장이 들어가 있는데 반도체, 원자재, 그리고 전기차 부품 등에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중국 때려잡기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그러면서 또 시장의 이런 악화하는 모습은 이 연준 파월 의장이 좀 금리 인하 스탠스를 기대를 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모순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무역 압박이 시장에 강해질 경우에
인플레이션이나 그리고 경기 둔화 압력, 특히나 경기 둔화가 되면 경기 침체 사이클이 예고가 될 수 있고요. 또 고용 부진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